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복지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들의 노후와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러 건 발의하셨고요. 또 성과도 보셨고. 네. 국민연금법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제도는 뭐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네. 한 말씀으로 드리면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최고의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만큼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1988년에 시작을 했고요. 직장 가입자. 1999년에 이제 지역 가입자가 돼서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체계로 작동해야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입 기간도 짧고 가입한 분들의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걸 갖고 노후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근래 소득 대체율 뭐 40% 50% 이런 논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을 때 복지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을 70년대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그때쯤 시작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하.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금융상품이긴 하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그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개정안 소개하기에 앞서서 반환 일시금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그러니까 60세까지 납부하고 이전엔 61세였습니다만 앞으로는 62세, 3세 이렇게 나이가 되면 이제 연금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120개월을 넣지 못한 분은 네.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본인이 낸 돈에 네. 그동안의 수익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민을 가시는 경우 같은 경우요. 예, 일시금을 예. 받으셔야 되고요. 예컨대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네. 유족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든지 네, 네. 혹은 비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연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안 일시금으로 되는군요.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반환 일시금으로 받아 가셔야 되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반환 일시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혹은 뭐 사석에서 오고 간 대화 속에 이런 단어를 저는 사실 들은 적이 없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아니란 생각이 언뜻 드는데 혹시나 이 현행법상에서 여기에 관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요. 예컨대 내가 연금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뭐 120개월을 냈는지 뭐 140개월을 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60사까지 냈으니까 좀 있으면 연금이 나오겠거니 그냥 기다리지. 네. 이걸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년이란 시효가 지나서 반환 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환 일시금 제도는 5년 안에 청구해서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제도군요. 5년 시효가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예. 5년이 지나면 못 받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2010년부터 작년까지 네. 반환 일시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못 받아가신 게 2,370건 33억 2,300만 원입니다. 네. 건당 150만 원입니다. 네. 사실은 이 못 받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런. 그게 참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제도를 잘 몰라서
네. 혹은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환 일시금 제도라는 것은 120개월이란 납입 기간을 채울 수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네. 그렇게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그 부었던 금액을 약간의 이자를 보태서 가져갈 수 있는데 네. 5년이 넘으면 못 받는 거고. 예, 그렇죠. 소멸시효 그 5년. 돈은 어디 갑니까? 그냥 국고에 국고로. 있는 거죠. 근데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으셨군요. 네네. 자, 근데 그 소멸 제도라는 걸 굳이 도입할 필요가 이게 있었을까요? 모든 법 체계에는 네. 그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아하. 그 시효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멸 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법 체계상 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낸 것은 10년으로 연장하고 네. 그동안 소멸 시효로 인해서 그동안 돈을 못 찾아가는 분들을 소급해서 네. 반환 일시금을 찾아가도록 만든 것이 제가 제출한 법의 내용입니다. 아니, 국민연금공단은 그러면 5년이 되기 전에 가져가시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통지를 하는데요. 하는데. 보통 예를 들면 잘 모르시고요. 아하.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네. 사실 우리가 일일이 그거 다 읽어보곤 하기가 하기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그러니까 봅니다. 반환 네. 일시금 제도라는 걸 아셔야 예. 이게 반환 일시금을 아는 그거로구나. 것이죠. 아. 뭐가 오면 뭐가 왔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꽤 많이 그렇군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그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취지와 더불어서 어떤 부분을 손을 보셨는지 그 손보신 내용, 개정안 핵심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네, 10년으로 10년으로. 연장해서 네. 억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멸시효로 인해서 지금 반환 일시금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당수 아까 말씀드린 가입자들이 아유, 있는데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찾아갈 수 소급해서 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제가 낸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알려드려서. 지나도 아, 알려드리고 네. 그러니까 소급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서 못 받아가신 분들은 네. 지금 이 법이 발효되면 네. 신청하시면 못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네. 못 받게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소급 적용된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개정안이 국회 처리되면 실효성, 또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많이들 혜택을 실제로 이제 보실까요? 저는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반환일시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 법이 입법되는 과정이 저는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반환 일시금이라는 게 있고 네. 이거는 내가 청구해서 받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걸 훨씬 많이 아시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네. 만에 하나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라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네.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네.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알리고 예를 들면 무슨 우표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아니면 무슨 행정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네. 찾아도 가고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환일시금을 제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아유, 참 얘기를 하고 반가운 있습니다. 예. 소식입니다. 근데 뭐 저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붓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연금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국민연금 지급에 관련해서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의원님은 전문가이시니까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국민연금, 우리의 국민연금 안전합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제도이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기에는 가장 좋은 제도이면 틀림없고요.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된다는데 그러면 네. 내가 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 거 아닌가? 이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내가 그 나이를 먹어서 뭐 네. 65세 이상이 돼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신뢰해 주셔도 좋고요. 네. 다만 현재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네. 이것을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제도를 고쳐서 네. 좀 더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제도를 고쳐가는 노력은 네. 뭐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합니다만 국민들께서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셔서 네. 좀 더 좋은 국민연금 제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그다음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안인데요. 의원님께서는 혹시 반려견을 포함해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저는 안 키우고 안 있습니다.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 이런 안을 내셨기에 예, 참 예. 갑자기 궁금했는데요.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입법 배경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현행 동물보호법과 비교해서 또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안 핵심 내용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거나 네, 혹은 키운 적이 있다가 54.1%입니다. 네. 국민의. 예. 이 국민의 반 이상이 있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꼬리를 자른다든지 귀를 자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기능상의 개선, 네. 신체 상태 개선이 아니라 미용상의 목적만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저러한 외과적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참 그게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이요. 길고양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뭐 중성화하는 네, 그런 뭐 사업이라든가 사슴이나 소, 양 이런 그 뿔을 자른 수술, 그 미용상의 목적이 아닌 예. 기능상의 목적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애매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예. 이거를 그러니까 미용상의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어떤 수술을 못하게 할 것인지를 관련해서 네. 그 전문가들이나 혹은 이런 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범위를 정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세의 경우도 네네. 예컨대 무슨 이제 암컷의 경우에는 무슨 자궁 축농증, 유방암, 난소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네. 수컷의 경우에도 뭐 전립선 뭐 네. 무슨 이런 고환 질환 이런 걸 예방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건 기능 이런 저 미용 목적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뿔을 자라는 것도 소나 양, 예. 뭐 사슴 이런 뿔을 자라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사람이 다치거나요. 아. 혹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아하. 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미용상의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체 상태를 개선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 혹은 이 어떤 상황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단순히 보는 사람이 만족하기 자신의 위해서. 주관적인 미용상의 목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를 우리가 토론해서 그 자세히 규정하자는 뜻입니다. 네. 사실 거세 같은 경우는 미용상의 목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능상의 목적으로 더 이상의 그 뭐랄까 출산이라든가 새끼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거세를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세하는 것 무슨 설명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미용상의 목적으로는 안 네. 된다는 것이고요. 예. 미용상의 목적으로 안 되고 되고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혹시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요. 현재 이제 수의사들이 좀 반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조사를 네. 해보니까요. 수의사도 61%가 찬성, 그러니까 이 법에 찬성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금지해야 할 외과 수술의 범주와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하. 이것만 잘 토론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상임위 현안을 예, 좀 예. 여쭤볼까 하는데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최근에 가짜 백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예. 이 이제 백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안전관리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지금 근래 들어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그 판매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1조 8천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식약처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예컨대 슈퍼, 편의점, 자판기에서도 팔게 해주고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걸핏하면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완화해야 될 규제가 있고 지켜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규제, 안전, 보건 이런 규제는 함부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리고는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심각하게 식약처나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이 진흥돼서 매출이 조금 느는 것보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입법 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입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식약처의 대응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가지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검사를 시작해서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이건 아무도 납득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원래 그런 걸 수거하러 갈 때는 네. 혼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원래 규정상 2명이 함께 가서 예. 하도록 돼 있는 걸 또 식약처가 혼자 보냈습니다. 아. 또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랬군요. 이것은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식약처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또 향후 추진하시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법을 제가 많이 내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 우선 보건복지 말씀드리면 우선 무상보육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3년이 무상보육 원년인데 아직도 표준보육병이 많이 모자라고요. 네. 교사들의 처우가 아직도 참 힘듭니다. 예.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사실은 시스템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저는 어디 내놔도 그렇게 그 자랑할 만한 시스템인데 네네. 다만 보장성이 약하죠. 보장성이 63, 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 북구 선진국처럼 90% 이상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이게 80%까지는 가봐야 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을 위한 정책이나 입법 노력들 또 하려고 그러고요. 좀 네. 하나만 더 보태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네. 적용 범위가 좀 좁고 아. 금액이 좀 적습니다. 네.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그 2013년에 도입된 기초연금도 전체 지급되는 게 아니라 70% 어르신에게 네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전에 발표된 OECD 그 노인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 49.2%입니다. 네. OECD 평균이 12.6%인데 4배가 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점진적 개선을 위한 이런 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실 일이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